벌써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철이 없고 겁 없던 20대 시절, 대학 동기들과 흉가에 갔을 때 겪었던 일이다. 한참 겁도 없고 인생의 고뇌를 느끼던 나이라고 생각했었던 철부지들은 방학이 되자 지구라도 정복한다는 포부와 기세로 무전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사실 말이 무전여행이지 다들 몰래몰래 넉넉한 비상금을 챙겨와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이었다. 나를 포함한 친구 셋 중에 담력이 크고 가장 겁이 없던 S란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학교 뒤편에 있는 폐가에 혼자 가서 잠을 자고 온다던가 10년 현상과 관련된 얘기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던 친구라 이 친구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며 웬만한 폐가는 전부 다 들어가 왔던 것 같다. 그 중에 한 폐가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생겼다. 처음엔 서해 쪽으로 출발했다. 찌는 더위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우리는 챙겨온 비상금으로 걷다가 힘들 때면 시원한 맥주를 사다 마시고 쉬고 그렇게 여행을 즐겼다. 여름바다 좋지 않냐며 해수욕장도 가보고 경치와 풍경 좋다던 단양도 가보고 처음 보는 산을 넘어 신기한 다리를 건너도 봤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걷고 돌고 돌다 보니 어느새 전국을 다 돌고 동해로 넘어온 상태였다. 우린 서해에서 하지 못했던 해변을 따라서 쭉 걸어보자는 S의 말이 다같이 동의하여 천천히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지나치는 해수욕장마다 열심히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해변의 그녀들이 각자의 몸매를 뽐내며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던 모습들. 그렇게 걷다 어느 정도 어두워진 무렵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다. 숙소를 잡으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1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그저 허허벌판이었다. 딱히 해수욕장도 아니었고 그 해수욕장이 끊긴 길 위에 우리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도 꼴에 무전여행이라고 친구와 텐트 같지도 않은 비닐 같은 걸 챙겨와 우리는 거기서 잘까 싶었지만 이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 하나 없이 남자 셋이 그 좁은 곳에 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시의 동해에는 아마도 시내 쪽으로 나가야 그나마 숙소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있던 그 근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한참을 넋놓고 길바닥에 나 앉아있을 때쯤 S가 입을 열었다. 야, 이런데 근처는 꼭 폐가 하나씩 있거든? 거기 가서 이 비닐 깔고 자자. 나와 A는 어리 빠진 얼굴로 S를 보다가 선택사항이 없다는 걸 금세 깨닫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도 나름 흉측하다는 폐가란 폐가는 다 가봤었지만 귀신 구경 같은 건 한 털도 하지 못한 터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미 흉가에서 술 먹다 한두 번 뻗은 경험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으리라. S는 없던 힘이 생겼는지 룰루랄라 신나며 즐겁다며 바다 반대편의 평지와 산속 주변을 후레쉬로 비추며 이리저리 폐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사람이 살던 곳이어야 폐가도 있을 건데
그랬다. 그 근방엔 아예 민가 자체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한 30분쯤 더 걸었었던 것 같다. 아무리 우리끼리만 있었다지만 그 야밤에 저렇게 큰 소리로 환호성을 내지를 줄이야. 얘들아, 저기! 우! 솔직히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난 나는 인상을 팍 구기며 S한테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신용을 했다.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서니 그냥 솔직히 이유 없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우리의 존재가 발각된다는 느낌을 어딘지 모르게 받았던 것 같았다. 맞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폐가 자체를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다. 그곳은 폐가가 아니라 가운데에 둥근 돔 형태의 외형이 있는 양옆에 식당 같은 것들이 있는 마치 수산시장에 있는 횟집 타운 같았다. 총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렇게 넓지 않는 건물이었다. 현관 입구에 간판이 있었지만 군데군데 떼어지고 떨어지고 위로는 어떻게 부러졌는지 낙서 자국까지 빼곡했다. 들어가는 유리문은 열어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열지 않은 듯 끼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2층에 잘 곳을 마련하기로 하고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서 왼쪽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갔다. 충분히 잘 수 있는 평상이 눈에 들어와 그곳에 짐을 풀기로 했다. 생각보다 꽤 넓은 건물이 이런 곳에 버려져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좁은 곳보단 낫다고 생각했다.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식당 같은 것을 운영했는지 테이블과 바닥에 흩어진 젓가락, 숟가락, 냄비 같은 것들이 어지러져 있었다. 우리는 받았던 평상 구석으로 들어가 비닐을 펴고 누울 준비를 했다. 비닐을 다 깔고 누우려는 찰나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분명히 우리는 아니었다. 화들짝 놀란 A가 하는 헛숨을 삼켰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한 적막감 그리고 긴장감. 우리는 모두 숨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 동안이나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S가 말하길 에이 뭐 흔들려서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 누웠다. 이상했다. S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 호들갑 떨며 귀신 아니냐며 설레발을 쳤을 친구인데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S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A도 겁이 나서 누울 수 없는지 그저 앉아서 입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S를 꾹꾹 찌르며 깨우기 시작했다. S를 손으로 눌렀을 때 몸이 긴장 상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S도 직감적으로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담력이 좋던 친구였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또다시 잠시 후 S가 벌떡 일어났다. 야, 아무래도 저 소리 뭔가 좀 수상하지 않냐? 야, 뭐 있나 같이 보러 가자.
S가 소곤소곤 얘기했다. 우리는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무언가들을 하나씩 잡아들고 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 3층으로 향했다. 천천히 계단을 밟아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다. 3층에 다다랐을 무렵 아주 작고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신음소리라고 하기엔 조금은 이상했다. 입이 막힌 듯한 그런 신음소리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3층 중앙 계단에서 오른쪽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쪽 구석진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그곳을 향했다. 동시에 새어나온 비명을 억눌렀다. 평상이 테이블 뒤편에 웬 남자가 누운 상태로 전신이 묶이고 얼굴까지 덮인 채 몸을 꿈틀대고 있었다. 우리는 갑자기 밀려오는 한기에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우리 뒤편에서 유리를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놀람과 동시에 뒤편을 바라봤다. 검은 그림자의 사람 형태, 그런 실루엣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쿵쾅대는 심장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데 우리 뒤편에 있던 S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이씨, 너 뭐야? 그 사람 형체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더니 소름 돋을 정도로 빛나는 이빨을 활짝 열어 제꼈다. 그리고 곧바로 4층 계단을 올라가는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린 대체 왜 그랬는지 셋 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박수는 더 빨라졌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자꾸만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저건 사람인가? 귀신인가? 우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대체 저 사람은 뭐야? 그런 생각들을 하며 4층으로 도착했고 우리는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4층 양옆 유리문을 열고 전등을 비춰봤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까처럼 혹시나 뒤에서 나타나진 않을까 친구들과 등을 맞댄 채 뒤를 경계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 순간 쾅 하는 쇠문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에 다시 한번 놀란 우리는 위쪽을 쳐다봤다. 어두컴컴한 복도 한가운데에서 옥상 문이 열리더니 달빛이 반사되어 중앙 통로가 환해졌다. 야, 우리 옥상으로 가자. S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며 아까 챙겨뒀던 길다란 세막대기를 꼭 움켜쥐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몇 계단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옥상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옥상은 담배를 태울 수 있는 파라솔 1개와 평범한 플라스틱 의자 4개, 그리고 방금까지 태웠던 담배 한 대가 희뿌연 연기를 아지랑이처럼 뿌려대고 있었다. 어딘가 숨을 만한 곳도 어딘가 넘어갈 만한 곳도 없었다. 한마디로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상황이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S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야, 이 바람 때문에 열렸냐? 곧이어 내가 대답했다. 야, 지금 바람이 부냐? 그리고 애초에 어디 바람이라도 들어올 곳이 있어야 문이 열릴 거 아냐. 그리고 이 담배... 여기까지 말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핀잔을 주는 걸 멈췄다. 한참을 거기에서 이곳저곳 서성이던 우리는 동시에 생각했다. 밑에 있던 사람! 우린 내려갈 때는 신중하게 올라온 시간의 3분의 1도 할애하지 않았다. 계단을 두세 칸씩 성큼성큼 내려가기 시작했다. 4층을 지나 3층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3층 안쪽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죽어! 죽어! 우린 급히 3층 오른쪽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의 문을 연 순간 눈앞의 광경은 끔찍함을 넘어 치아가 딱딱 부딪힐 정도의 광경이었다. 아까 봤던 그 검은 실루엣의 남자는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로 유달리 돌출된 이빨에 진하게 진 쌍꺼풀이 있는 흡사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 같은 빼쩍 마르고 큰 얼굴을 가진 괴물 같았다. 그 사람은 누워있던 사람의 파란 쪽을 찢어들고 크게 웃고 있었다. 누워있던 사람을 구하고 나발이고 우리는 괴성을 지르며 서둘러 출구를 향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뼈가 그렇게 하얀 걸 처음 봤었고 사람의 몸에서 피가 분출되는 것도 처음 봤었다. 영화에서처럼 분수로 뽑아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호스를 잡고 있으면 물이 살며시 틱틱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면 창밖에 달빛이 그렇게 밝았는데 일전에는 왜 그렇게 그 아저씨의 얼굴이 자세히 안 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거의 공중을 날다시피 계단을 굴러내려와 출입구 앞에 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둘뿐이었던 거다. S가 함께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야, 뭐해? 빨리 내려와! 뭐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S는 갑자기 큰 괴성을 지르더니 계단을 굴러 떨어져 내려왔다. 한시가 급해 출입문을 열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대로 도망치려고 보니 S가 바닥에 쓰러져 헉헉대고 있었다. 우린 다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S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니 S는 말도 못하고 캑캑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끈적한 비린내가 나는 액체가 묻어 있었다. S의 피였다. 그 와중에도 나는 그 남자가 위층에서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위를 보고 있었지만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A와 나는 S의 부상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명히 무기는 필요했지만 S를 들쳐업거나 같이 들려면 양손을 다 써야 했다. 그때 또다시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였다. 그 남자는 1층의 건물 뒷문같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빛나는 듯한 이빨을 환하게 들춘 채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서 그 남자는 발작 가득 괴성을 지르며 우리에게 달려들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S를 문 옆으로 끄집어낸 뒤 둘이 동시에 유리문에 발을 댄 채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유리문에 쿵 하고 부딪히더니 유리문 틈 사이로 칼을 쑤셔넣고 위아래로 휙휙 왔다 갔다 하며 킥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 꿈을 꿀 정도로 정말 소름 돋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장면이었다. 사실 그때 A와 나는 바지에 오줌이 새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으니까. 아무튼 A와 내가 소리를 지르며 기겁해 유리문이 열릴 뻔했지만 정신을 차린 S가 어느샌가 엉금엉금 기어와 양발을 유리문 양옆에 갖다 댔다. 그렇게 S가 유리문을 잠시 지탱하는 사이 우리는 정신없던 와중 챙겨온 후라이팬과 쇠막대기를 들고 유리문 앞에서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그 남자는 칼을 사이에서 빼더니 우리를 번갈아 보며 다시금 웃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100%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다. 정말 만화책에서만 보던 광인, 반인반수 혹은 마무리란 표현이 맞을까? 그리고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더니 뒷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A와 나, S. 우리는 아마도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무엇보다 S를 부축하고 뛰어가면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인 것 같지도 않은 저것과 싸우다 죽든 일방적으로 당해서 셋이서 죽든 어차피 S를 두고 가봤자 도망가는 도중 잡혀서 죽을 거란 생각밖에 없었다. 을이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공포 앞에서 우린 그냥 합리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리라.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것 같은 끼잉 소리와 함께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뒤에서 S가 말했다. 야, 나 핸드폰 주머니에 있어. 내가 신고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 제발. S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A와 나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핸드폰조차 제대로 터지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패닉에 빠졌다. 이미 도망가는 걸 포기했다. 챙겨온 무기를 움켜쥐고 미칠 듯이 뛰어드는 심장을 억누르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처럼 덜덜 떨리는 팔다리를 지탱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결과적으론 그 남자는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도 않았지만 우습게도 그 남자는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A와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애써 부여잡고 어둡고 어두운 숲을 지나 겨우 전파가 닿는 곳까지 S를 질질 끌어 그곳을 빠져나왔다.
전파가 닿자마자 119에 전화를 했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만에 앰뷸런스가 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자려고 누워있던 2층으로 갔을 때 배낭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안에 있던 돈이나 금품 같은 것들은 빠짐없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증과 학생증도 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우리는 우리가 봤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경찰에게 설명했지만 S의 상처와 흘리던 피 그리고 칼이 찔린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봤지만 오히려 A와 내가 S를 가해한 걸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S가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나와 A는 거기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S가 그곳의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를 한 내용은 이러했다고 얘기해줬다. 누군가 죽었던 살인사건이라면 족적이라도 찾아 수사했겠지만 본인들은 단서를 잡을 수가 없고 그곳에 나온 지문들이 수십 수백 개이며 동네 불량 학생들의 아지트로도 쓰이는 곳이라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3층에서 봤던 묶여있던 남자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곳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조차도 없었다고 경찰들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 흩뿌려지던 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미스테리라고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은 우리들은 술자리에 모이면 얘기를 꺼내곤 한다. 그 경찰들 말이야. 혹시 한패 아닐까? 우리 분명히 누군가가 묶여있는 거 봤잖아. 아무튼 그 피디를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만의 미스터리이고 하필 신분증, 학생증만 사라진 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뒷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궁금증만 남았던 차라리 귀신에게 홀렸다면 좋았을 법한 일이지만 S의 옆구리에는 그때 칼이 찔렸던 흉터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